푸릇푸릇한 인터뷰로 함께 만나는 그린 인터뷰 시작합니다. 기후위기가 증가하면서 기후소송의 비중도 커지고 있죠. 오늘은 법정에서 진정한 ESG를 실천하고 계신 김건영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스튜디오 보시니까 어떠세요? 되게 넓고 쾌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후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변호사님이 속해 계신 기후솔루션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기후솔루션은 시민단체인데요. 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들을 연구하고 또 이를 알리고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후 솔루션에 굉장히 많은 변호사님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변호사 분들이 계신 걸까요? 각자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회사에서 일하시다 온 분도 계시고 국선 변호인이셨던 분도 계시고 또 로펌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김건영 변호사님은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기후솔루션 내부에서 하는 일들 중에 전력시장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전력산업에서 이제 화석연료 기반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제 여러 조치들을 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솔루션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진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을까요? 일단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팀들을 꾸리면서 이제 기후솔루션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무엇보다 처음에 기후솔루션을 만들 때 대표분께서 변호사님이세요. 어떤 변호사 분이시죠? 로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 ESG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후변화 관련한 단체를 만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단체들과는 조금 다르게 네. 변호사분들을 많이 모아서 네. 소송을 제기하는 기후소송을 수단으로 쓰는 네. 특징을 갖게 아, 되었습니다. 제가 김건영님을 뵀던 게 그 라디오에서 처음에 봤는데요. 관련해서는 그때 그린워싱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린워싱이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이슈다 보니까 이제 그린워싱으로 기후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좀 네. 잘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워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기후 위기가 증가하면서 그린워싱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린워싱 조금 시청자분들한테는 생소한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린워싱은 일단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눈가림을 뜻하는 화이트워싱의 합성어인데요.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 이미지를 홍보할 때 거짓으로 친환경적인 것처럼 속이는 그런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린워싱이 속이는 사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좀 시청자들을 속이는 걸까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온실가스가 실제로는 감축이 전혀 안 됐거나 또는 아주 미세하게 감축이 되었는데 이를 네. 부풀려서 부풀려서 아예 되지 않은 것을 되었다라고 광고를 하면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지 아직 않아서 그린워싱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살짝 헷갈려요.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린워싱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하나 네.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모 회사에서 탄소 중립 윤활유라는 것을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윤활유라는 게 기름을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그 기름을 뽑아내고 또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윤활유가 어떻게 탄소 중립이 되느냐를 살펴봤을 때 실제로는 탄소 감축이 매우 미미했던 것으로 밝혀져서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탄소 감축이 미미했는데 과장해서 표현을 해서 그린워싱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린워싱이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기후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폭넓게 형성이 네. 되었고 소비자들도 돈을 더 내고서라도 탄소 저감 제품을 사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 회사들도 기업에 투자를 할 때 탄소를 저감하는 활동을 하면 이제 투자하려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환경과 또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면 기업 네. 입장에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속이는 것까지 나아가서 그린워싱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분들이 소송을 하실 땐 어떤 절차를 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일단 이제 기후 소송이라는 게 네. 진짜 그 사건에서 이기는 것 그 자체보다는 이거를 좀 메시지를 퍼뜨리고 같이 정책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게 큰 역할이기 때문에 원고들로 많은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제 이 사건에 대해 알리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원고분들을 많이 모아서 같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그때 네. 기자회견도 같이 하고 또 액션도 함께 하고 그리고 실제 제도가 변경되는 것까지 모니터링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기후 소송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아무래도 좀 기후 소송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기후 소송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후 소송이란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또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진짜 그 사건을 이기는 것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그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더 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식이 바뀌었던 사례가 있을까요? 인식이 변화한 사례로 예를 들자면 이제 제도 중에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녹색 프리미엄 제도라는 경우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재생에너지 사용만 인정이 되는데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기업들이 녹색 프리미엄을 구매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했다라고 광고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에 대해 그린워싱을 제기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아, 녹색 프리미엄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수단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좀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린워싱에 대해서 담당을 하시면서 혹시 조금 힘들었던 사례, 이건 좀 애매했다 이런 사례도 있으셨나요? 이거는 기후소송 전반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피고로 삼는 상대방이 정부나 기업이 되는데요. 네. 정부나 기업이 그 사업이나 제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정보가 없어서 이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수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열정을 가지고 많은 소송에 임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셨던 소송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소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주로 담당하는 분야가 에너지 전환과 전력 시장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전환에 개인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가 잘 없잖아요. 그 이유는 전기를 그냥 공급받아서 쓰고 또 요금을 납부하면 되니까 그런 네. 건데 최근에 이제 헌법 소원이 있었는데 소비자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선택권, 녹색 전기 선택권에 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달라라는 요구였고 이를 계기로 네. 이제 소비자들이 에너지 전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쟁점을 좀 관심을 환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녹색 전기라는 단어는 또 처음 듣는 단어네요. 네. 저희가 이제 공급받는 전기는 사실 화석연료가 60% 이상 사용되는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기를 사용하는 만큼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도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전기를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재생에너지만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제도를 선택해서 재생에너지만 쓰겠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이제 국내에서 유의미한 좀 기후 소송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달에 승소를 한 기후 헌법소송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2020년에 처음 제기되어서 여러 단체와 또 사람들이 같이 청구를 한 내용인데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이 침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를 수립할 때 더 유의하면서 마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좀 기후 소송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판결된 부분이 2030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때 앞으로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존재하는지 또 타당한지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기후 소송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소송 사례에 대해서 따로 의견이 있으실까요? 이 소송에 처음에 이제 기후솔루션에서도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결국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많은 노력이 들어갔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와 기후 소송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적합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제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후 소송에 온실가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온실가스와 기후 소송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무엇보다 기후변화의 주 원인이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도 이미 실천하고 또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네. 이제 쓰레기를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또 어. 텀블러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 비중으로 봤을 때 네. 기업들이 배출하는 양이 훨씬 크거든요. 맞죠. 화석연료를 태운다거나 네. 어떤 제품을 제조한다거나 그래서 기업들이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뭔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후 관련해가지고 네. 기후 관련해서 방송을 진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또 메시지를 알리는 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시민단체 일원으로 함께 참가하고 싶네요.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여쭤봐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ESG는 뭐뭐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ESG는 사회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생활. 네, 이게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ESG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SG를 보통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방법들이라고 네,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과 사회와 또 조직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가져가야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들도 경영을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변호사님. 혹시 저도 그 시민단체나 아니면 기후변화 행동에 참여하고 싶은데요. 관련해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활동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기후소송에 참여하려면 원고가 개인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진행되는 기후소송에 관심이 있으시면 함께 원고로 참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고로 참여하는 거. 본인의 이제 개인 정보와 또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서 출연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시청자분들께 중요한 이슈들 잘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요. 네.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방송 제작 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고민을 해야겠네요. 온실가스 어떻게 감축해야 하는지.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방법대로 온실가스 감축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그린 인터뷰를 통해서 이 법과 기후가 어떻게 연결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김건영 변호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작은 실천과 법적인 노력이 어떻게 지구를 지킬 수 있을지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푸릇푸릇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